자, 이번에는 거래처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배울 때 회사는 4001번 쓸 건데요. 이걸 따라하고 연습하고 이 메뉴를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시험이야 뭐 여기 들어가서 뭐 고치고 입력하고 이게 끝이니까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무하시려면.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만 등록합니다. 즉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만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 원장이 뭐냐? 나중에 보시면 여기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메뉴 다 배울 건데 쉽게 말하면 아무 거래처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나하고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 회사에서 어디 뭐 직원들이 밥을 먹었는데 무슨 놀부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걸 관리하고 싶은가? 우리 회사는 놀부식당에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놀부식당에서 한 달 동안에 밥을 얼마나 먹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래처들은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를 만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전표라는 메뉴를 가장 많이 쓸 텐데 이 메뉴에다가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거래처란에 이 만들어진 거래처를 걸어주면 거래처 원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이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작업이고, 이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거래처 원장으로 가냐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거래처를 걸어주면 곧바로 이 장부가 작성이 되더라. 그럼 이제 뭘 보고 입력을 할 거냐? 회사 등록처럼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 서로 누군가가 거래를 새로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주고 받는 거거든요. 팩스로. 그걸 받아갖고 입력해도 되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뭐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영수증을 보고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거래처 등록은 왜 하느냐?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래처만 입력을 한다. 그럼 이 거래처 원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나중에 배우게 될 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입력된 거래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거래처 원장이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메뉴는 세 가지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자, 금융기관은 뭐 은행 같은 데고, 신용카드는 우리 회사의 카드 또는 상대방이 결제하는 카드, 그것을 뺀 나머지가 일반 거래처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칸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다 써 있죠. 길라잡이에 다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먼저 따라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따라하기는 4001번이라는 회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딴 회사에 하면 안 돼요. 여기 4001번 확인하고 이걸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앞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회사에다 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버렸다. 여기 이미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러면 이쪽 회사로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회사 선택할 때는 회사를 항상 잘 보고 4001번에다가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따라하기 먼저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최대리라는 회사 4001번에 일반 거래처 유형은 동시로 하시고 금융기관 유형은 보통예금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시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시고 제시된 번호 사업자 등록 아니 저기 회사 코드 번호 줬으니까 메뉴는 회사 4001번에 우리 회사 등록했었죠. 이 회사에 필요한 거래처, 즉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하고 싶은 거래처를 클릭하고 누릅니다. 자, 번호는 101번이라고 되어 있죠. 101번. 상대방 거래처 이름은 광주상사.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거래처냐 매입거래처냐 아니면 동시냐. 동시라고 했으니까 동시 치고 엔터를 쳤더니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커서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또는 몰라도 되는 키인데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빠져나옵니다. 탭키. 여기까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쓰다 보면 알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틀리면 중요한 번호니까, 왜냐하면
이 번호를 가지고 내가 얘한테 뭐 우리는 세금계산을 배우진 않지만 국세청에 신고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번호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번호가 틀리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 치시고 그 사람의 업태와 종목, 소매업, 가방 치고 그 다음에 주소에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고 그랬죠. 이 기능은 회사 등록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찾아서 우편번호까지 입력할 수도 있고 뭐 실무라면 뭐 편지를 보내고 이럴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쓸 수도 있겠지만 자격시험에서는 그냥 곧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남구 101 엔터. 그리고 요 밑으로 다 회사에서 실무상 필요한 내용들, 뭐 그 사람의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자 이름, 그 상대방의 뭐 은행 계좌번호, 뭐 입금시켜 줄 때 그런 거 우리 자격시험은 쓰지 않습니다. 건너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날짜는 작업한 날짜. 얘가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 일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오늘 2월 1일이면 2월 1일로 고쳐놔도 되겠고 자격시험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밑에 거는 다 안 씁니다. 딱 여기까지만. 실무상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적어놓는 일종의 메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났고 그 다음에 201번 쳐볼게요. 201번 서울상사 동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탭키 누르고 건너뛸게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212-813542-1번 대표자 이름 치고 업태 종목 주소 마포구 신촌로 20102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하나 나왔습니다. 누르고 번호가 98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98000 이름은 우리은행이고 보통예금이라고 했었고 계좌번호가 1002-429-556-006 이 사이에 다시를 넣을까 말까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럼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다시를 넣어서 눈에 보기가 좋으면 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치면 되는 거고 뭐 계좌은행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우리 급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더 윗급수로 가서 배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알아야 될 내용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이 코드란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처럼 101번부터 9999번 사이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가 여기 써 있네요. 암기하실 필요 없겠죠. 101번부터 97,999번 사이까지만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치거나 밑에 있는 거는 입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98,000번은 여기다 입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못하게 이렇게 98000 치면 범위에서 쓰세요라고 돼 있는 거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치고 사업자 등록번호 치고 그 다음에 유형은 시험에서 유형은 등록할 때 다 알려줍니다. 동시로. 근데 실무상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나 있죠. 내가 물건을 파는 거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사가는 사람 있죠. A라는 사람한테 내가 팔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매출거래처라고 하는 거고 나도 뭘 팔려면 사와야지. 사와. 이거를 매입거래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를 구분해서 입력하면 아 나는 매입거래처만 보고 싶다 매출거래처만 보고 싶다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쓰라는 거고 시험에서는 유형 주면 그 유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치고 나머지 뭐 회사 등록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게 이게 있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겠다. 주민등록번호는 뭐냐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회사 등록할 때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칠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이 우열한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칠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상식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이 내가 같이 나랑 거래하는 거래처가 거래처 등록을 하고 싶은 거래처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한테 뭐 관리를 하고 그러진 않는데 큰 의미로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뭔가를 발행해 주면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발행하는 거야, 번호로.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존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사업자니까 이쪽을 쓰는 거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입력해야 되겠어. 홍길동이라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 뭔가를 적어서 나중에 회계 1급 정도 가면 세금계산 발행할 텐데 뭘로 하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1212, 1234, 567 이렇게. 번호가 틀렸겠지만 일단 무시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인 사람과 이거인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등록도 설명드렸지만 거래처를 만들었는데 내가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커서 놓고 여기 삭제 버튼이 있죠. 자, 제가 단축키 딱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 모든 메뉴에 도움말은 F2키라고 그랬죠. 자, 모든 메뉴의 삭제는 여기 보니까 F5라고 써 있죠. 키보드에 F5키가 삭제 버튼이에요. 이것도 자주 쓰니까 딱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여기 커서 하고 놓고 이걸 눌러도 되고 그냥 F5키 하고 F5키 하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워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참고로 지웠네요. 그리고 다시 301번을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백업 데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301번을 네가 한번 써서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그 번호를 쓰고 싶으면 삭제된 데이터를 검사해 가지고 체크해서 완전히 비우거나 내가 잘못 지웠다 이거 복구시켜야지 그러면 다시 복구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뭐라 그러지? 이 윈도우의 쓰레기통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할게요.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면 여기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지우면 301번이라는 번호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뭐 나머지 특이한 거 없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들어가 보면 금융기관도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 98,000부터 99,599번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그 다음 번호가 범위입니다 하고 각각 쓸 수 있는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입력하고 이제 출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